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진 거 쥐뿔 없이 지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과 갈라선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사이입니다. 저는 남편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남편은 제 상냥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맥주 한 잔을 한다던가 봉사활동을 핑계로 따로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식으로 사적인 만남을 몇 번 가졌는데 그만 이 사실이 눈치 빠른 누군가로 인해 봉사활동 모임 내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얼떨결에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지요. 그렇게 남편과는 총 2년의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소위 서로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이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만났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나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특히 저는 35전에는 꼭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씩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는 말과 함께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셨을 때를 제외하면 말이지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정확히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를 관두면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와 같은 질문들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직설적으로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질문에 남편은 약간 긴장한 것 같긴 했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힘없이 대답을 했고요. 특히 집 문제의 경우 시부모님께서 남편 앞으로 아파트를 해주기로 하셨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제가 정말이냐고 몇 번 더 물었는데 남편은 속고만 살았냐며 시부모님께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니 아파트를 사준다 하셨다며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친정부모님은 이런 남편이 마음에 드신 눈치였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면 그에 걸맞는 혼수와 예단을 해서 보내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엔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시부모님은 얼마 전까지 사업을 하시다 은퇴를 하셨고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시다 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실 분들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며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이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하다며 식사는 시켜 먹자고 하시더군요. 첫 만남부터 며느리감을 부려먹는 집들도 있다던데 그에 비하면 양반이지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 음식을 시키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님 아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 2번 다시 볼 사이도 아니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겠습니다. 하루 왼종일 돈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선 저더러 아내 가정가구는 뭐로 채울 거냐, 예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일단 집을 보고 집에 걸맞는 수준으로 친정에서 해주신다 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머님께선 그럼 예단부터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 혼자 정할 수가 없어서 친정부모님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 조금 느낌이 쎄하기는 했는데 딱히 뭐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하루 종일 어머님 곁에서 적당히 내내 해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친 이후로는 정말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어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많이 늦은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데는 또 그 나름의 사연이 또 있어요. 집을 해주신다던 어머님께선 식장을 예약하고 나자 말을 살짝 바꾸셨습니다. 저더러 2억을 줄 테니 예산에 맞는 집을 사라고요. 문제는 그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서울에 2억짜리 아파트가 있을 리 만무했지요. 있다고 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파트들이었달까요. 남편이 저더러 대출을 받아서 보태면 어떠냐고 했지만
대출을 1, 2천 받아서 될 일도 아니었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품만 팔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정말 운 좋게 10평대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너무 작다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요. 하지만 시댁도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전부였던 걸 봤던 저로서는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질색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제가 우리 둘이서 사는 집인데 뭐가 어떠냐, 좀 살다가 오르면 팔고 이사 가자고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어서 어머님께 연락드려서 계약금부터 받자고 이야기를 하니 이번엔 그러면 일단 저더러 계약금을 내랍니다. 하지만 제 돈은 적금에 묶여 있었고 만기까지는 2주도 안 남은 상황이었기에 절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지 말고 부동산에서 말하길 500만 원만 있어 된다니까 일단 500이라도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우면 일단 당신 돈 500을 나한테 보내라고도 했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할 말이 있다며 일단 만나자고 그러더군요. 부동산에는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해놓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이미 술 한잔을 했는지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미치겠다면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마구 내려치더니 자기 부모님께서 말을 바꾸셨답니다. 집을 해준다던 건 당신들이 갖고 계신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주시려던 거라고요. 그런데 서울 집값 오르는 걸 보니까 당신들 땅도 오를 것 같아서 아까워서 지금 못 파시겠다고 그러시더랍니다. 땅을 안 팔면 돈이 없으니 당연히 집도 못 해주신다는 소리였지요. 좀만 더 기다렸다가 땅값 좀 더 받아서 팔고 그 돈으로 집을 사자며 1년만 더 기다리라 하셨다고요. 솔직히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어머님의 땅값이 오르는 동안 서울 집값은 그대로 있나요? 어찌됐건 땅 주인인 시부모님이 안 판다는데 남편한테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싶더군요. 일단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알겠다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는 남편을 달래서 돌려보냈네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안색이 많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집에 먼저 와 있던 남동생이 절 보더니 무슨 일 있냐며 묻더라고요. 당시 저는 남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팔불출 같긴 하지만 제 남동생이 능력이 좋아요. 흥미없는 공부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그렇게 온 가족을 걱정시키더니 보란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로 돈을 벌어서 집까지 샀습니다. 젊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자제하면서 살까 싶을 정도로 남동생은 술, 담배는커녕 여자친구 한 번을 안 사귀고 일만 해대더니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본인 말로는 대출을 있는 대로 끌었다며 아직 자기 아파트가 아니라 은행 아파트라며 엄살을 피우긴 하지만 게다가 고맙게도 누나인 저더러 직장 근처에서 자취한다고 돈 버리지 말고 자기 아파트에 들어와 살라고 먼저 물어봐 주더라고요. 누나도 허튼데 돈 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라면서 의젓한 동생의 모습에 언제 저렇게 컸나 싶대요. 아무튼 동생에게 저는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동생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그럼 일단 이 집에 같이 들어와 살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동생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아니라고 결혼을 그냥 천천히 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저에게 동생은 매형이 좋은 사람 같았다며 돈 때문에 누나가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그렇다고 동생과 저 둘이서 정할 문제는 아니었으니 남편과 먼저 방법을 좀 연구해보겠다고 했네요. 이튿날 저는 다시 남편과 만났고 남편에게 그럼 일단 당신이 모아둔 돈부터 말해보라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만약에 남편이 한 7, 8천 정도 모아둔 상황이라면 제가 모아둔 돈과 합쳐서 전세라도 구할 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한참을 쭈뼛대며 말을 못하길래 뭔가 있구나 싶어서 추궁을 하니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해놓고 모아둔 돈이 어떻게 영원일 수 있냐고 따지니 시부모님의 집 해주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서 그러면 자기도 장가가기 전에 뭐 하나 해드려야겠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바꿔드렸대요. 황당하죠? 저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어머님 아버님께서 받으셨냐고 물으니 엄청 좋아하시더랍니다. 저는 정말 너무하단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이 집을 당장 못 해주실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기색은 하나도 안 보이시고 그 차를 덥석 받으실 수가 있지 싶어서 어이가 없고 정말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차 돌려받아 오라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싶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또 가슴을 내리치는데 그래도 그놈의 정이 뭔지 또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방법이 안 나와서 결국 남편과 함께 친정부모님을 찾아가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솔직히 제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남편 잘못이 아닌 건 알지만 어째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들이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이러다 이 결혼 파토 나면 아들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얼마나 만만히 보면 결혼식이 코앞인데 직접도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하냐며. 솔직히 저희 아버지 말씀이 거칠긴 했지만 틀린 말은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께서도 차마 파혼하라 소리는 못 하시더군요. 그럴 만도 한 게 청첩장도 이미 다 돌렸지.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오래 계셨고 그쪽이 체면 같은 걸 많이 중시하는 분위기거든요. 저도 저대로 사람들한테 차마 파혼했다 소리할 자신이 없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혼보다는 파혼이 백배 천배 나은 건데 그때는 이혼은 아예 생각지를 못했으니 결국 친정부모님께서는 동생의 의견대로 하자 했고 대신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셨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당일날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했는데 그만큼 남편이 저자세로 나가서 그나마 저희 부모님도 노여움을 어느 정도는 가라앉히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시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셨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근 1년 만에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진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제가 너무 잘해주고 저희 부모님도 별 말씀을 안 하니까 호구로 본 건가 싶기도 하고 남동생의 배려로 저희가 큰 안방을 쓰게 되었고 남동생은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작은 방을 써도 된다고 몇 번을 사양했지만 동생은 자기는 어차피 대부분의 시간을 매장에서 보내고 집에서는 잠만 잔다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동생의 배려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 TV 보는 게 유일한 낙인 아이인데 저희가 불편할까봐 그런 건지 어쩌다 쉬는 날에도 밖에 나가거나 있어도 방 안에서 도통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사소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동생이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걸 누나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남동생에게 고마운 만큼 남편도 어느 정도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했는지 그게 결국 저희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저에게 남동생이 있듯 남편에게도 여동생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남편과 신우의 나이 차이겠지요. 늦둥이로 태어난 신우는 지난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목표는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는 거였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시댁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그런 신우가 서울에 올라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니 지방에서 대학교 다니는 거 재미도 없고 이참에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요. 그러냐 어쨌든 서울이라고 하니 다시 내려가기 전에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방금 자기 여동생하고 통화하지 않았냐길래 했다고 서울에 놀러 왔다더라고 하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어디서 자는지 물어봤냐입니다. 그걸 내가 물어봤어야 하냐니까 그럼 걔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곤 우리밖에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대요. 살짝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런 거면 오히려 신우가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건 좀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오겠다더군요. 제가 미쳤냐고 지금 당신도 처남한테 신세 지고 있는 거 잊었냐고 절대로 집으론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뭐
자기 여동생은 어디서 재우냐고 짜증을 내길래 호텔로 데려다 주든 어쩌든 알아서 하라고 집은 안 된다고 전 정말 확실히 의사표현을 했네요.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못 보던 여자 신발이 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신우를 데리고 온 거였지요. 신우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화를 내기도 그래서 따로 얘기 좀 하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못 보던 여자가 있으니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려는 눈치였고 제가 먼저 신우라고 소개를 했지요. 남동생도 그제서야 안심했다는 듯 매영이 누나 몰래 여자라도 데려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신우에게 인사를 하곤 커피 한 잔 하러 들린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렇다고 둘러댔고 남동생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없는 틈을 타 남편더러 적당한 때 신우를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집주인도 아니면서 왜 제가 난리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동생한테 얘기 좀 하자며 방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대요. 자기 여동생이 몇 살인데 겁이 많고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더니 당분간 신세 좀 져도 되겠냐고요. 제 동생은 좀 당황한 눈치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신우를 피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정갈대가 없으면 갈대 정해질 때까지 있는 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 바보 같은 녀석 듣고 있는데 어찌나 속이 너무 상하던지요. 그리고는 동생이 할 일이 있다며 방에 들어가려는데 다시 남편이 동생을 붙잡더니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잡니다. 이번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나를 세워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제 동생이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자기 여동생이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혹시 오늘 나가서 자면 안 되냐입니다. 제 동생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으니 당분간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이 집에 있는 동안은 처남이 밖에서 숙식을 해결하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니까요. 듣다 못한 제가 남편 뒤에 숨은 신우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가씨가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온 덕분에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아가씨는 오늘 호텔 가서 자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내 동생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아가씨 걱정이 되면 같이 나가라고. 같이 옆에서 자장가 불러주고 재워주든지 하라고. 여기 내 동생 집이고 우리 엄연히 빌부터 살고 있는 건데 당신이 뭔데 내 동생더러 나가라 말하냐고 아주 따발총처럼 쏴댔네요.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너무한답니다. 자기가 제 여동생이었어도 그랬겠냐고 그러길래 제 여동생이면 안 그랬겠죠. 라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네 동생은 네가 챙기라고 내 동생은 내가 챙긴다고 악을 썼네요. 그러자 남동생이 누나 그만하라면서 매영 진짜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면 거실에서라도 재우고 그게 아니면 억지 그만 쓰시면 좋겠다고 점잖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덧붙이기를 매영 여기 계시게 하는 것도 다 저희 누나의 남편이라서 가능한 거라고 그걸 잊지 마시라고 한마디 더 하대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무슨 발작이라도 하듯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남이 엄연히 아랫사람인데 자기한테 어떻게 훈계조로 말을 하냐면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억지를 쓰더라고요. 남매가 어떻게 이렇게 쌍으로 이기적이냐고 그러길래 니네 남매도 상으로 염치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더 섞기도 싫으니까 네 동생 데리고 나가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더러 후회 안 하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머님이 집 사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 집에 제 지분은 하나도 없는 거라나요? 하나도 탐 안 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집 가지고 유세 적당히 떨라고 저도 말 나오는 대로 그냥 퍼부숴 버렸어요. 그러면서 꺼지라고 아주 악을 쓰니 제 기세에 눌렸는지 남편이 어버버하면서 신우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그동안 서로 서운했던 묵은 감정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시 같이 살 생각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보려고 했을 텐데 정이 뚝 떨어져서 그런지 같이 마주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말끝마다 집 타령하는 것도 지겹고 그 집구석에서 네 여동생이랑 둘이 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 저는 남동생 집에서도 나와서 혼자 오피스텔 구해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동생한테 신세지기도 싫고 누나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마음도 안 좋고
그래도 무능하고 염치 없는 남편하고 너무 늦지 않게 헤어져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시부모님 소유의 그 땅, 그냥 심심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오르기는 개뿔, 그때보다 더 떨어졌더군요. 평생 그 소중한 땅 쥐고서 품에 꼭 끌어안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고소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